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 좀 이렇게 토론을 맞짱 토론, 맞수 토론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라든가 작년에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두고 좀 공방을 벌였죠. 이 한동훈하고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 4시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1 맞수 토론에서 맞붙었는데 전날 열렸던 1대1 맞수 토론에서는 김문수하고 한동훈 후보, 안철수, 김문수가 각각 토론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죠. 저는 그거 보고요, 이건 아니다, 한동훈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말고 그저께 1대1 맞수 토론에서 말이죠, 한동훈이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김문수한테 전과 7번인가 했지 하고 그냥 따졌습니다. 전과다 이거야. 이재명이도 전과 4범이고 당신도 전과 7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과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김문수 씨는 말을 못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왜? 김문수의 전과는요, 이재명의 전과하고 전혀 달라요. 노동운동하다가 그 전과, 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전과,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의 이 전과는요, 이재명의 전과하고 질이 다르다니까. 이재명의 전과는 이건 참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300만 원인가 몇백만 원 하고 검사 사칭하고 이런 전과지만은 이 김문수는 민주화 운동 하다가 투옥되고 이런 전과, 또 그다음에 노동운동 하다가 전과,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재명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전과죠. 근데 전과 7번 그걸 갖다가 꺼내 들었다는데, 그걸 딱 듣고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법무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그걸 약점을 틀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 알만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용산을 협박을 한 게 사실이냐 하고 탁 들고 쳤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협박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하죠. 아니다 합니다. 불리하면 아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겠죠.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질문하시니까 길게 드릴 말씀 없다 이런 식으로 탁 간단하게 잘라버려요. 저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 하면서, 홍 후보 같은 분은 대통령 편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 되면 말이죠, 까무러칩니다. 아니, 홍준표가 대통령 옆에서 무슨 아부를 했습니까? 대구시장이 무슨 아부를 했겠습니까? 대구시장이 대통령한테 무슨 아부를 하면 도움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아부란 말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기고 보자는 그거 외에는 철학이 없는, 소위 인문학적 사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홍 후보처럼 대통령 앞에서 아부나 떨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있고 저는 계엄을 막았다. 계엄이 왜 막아요? 자기가 막아서 해제됐나요? 국회에서 결의가 딱 되니까 150명 이상이 오케이 해제 결의를 하니까 그냥 바로 한 거죠. 지 때문에 한 겁니까? 민주당 때문에 한 거지. 그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계엄을 막았다. 또 탄핵을 시켰다는 소리는 굳이 안 해요. 탄핵 방아쇠를 집어 던진 사람, 오늘의 이 사태 조기 대선을 만들어준 총을 쏜 사람,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동훈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방아쇠 안 당겼어요. 이재명은 준비를 해서 장전을 딱 하고 있었는데 방아쇠를 누가 당겨줘야 되는데 이 8석이 부족해서 당길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가 가서 8석, 10몇 석을 우랑 가가지고 그대로 갈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죽인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람 일로 나와요. 대통령 죽인 사람 한동훈이에요. 총을 갖다가 이렇게 겨누고 192석을 딱 겨누고 있는데 누가 이 방아쇠를 당길 이 손가락이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이 손가락이 없어 당길 힘이 없어요. 요것만 당겨주면 다 되는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때 탁 와서 한동훈계가 쫙 들어와가지고 김상욱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안철수를 비롯해서 원래 안철수는 걔는 아니지만 자기는 원래 찬성을 했으니까 그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들어와서 촥 같이 근데 방아쇠를 당겨라 하고 오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대선 이 국면을 보면서 대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말고 뭘 생각하고 뭘 합니까? 이 내용만 확실히 알면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옆에서 아부를 안 했어요. 아부한 적이 없는데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아니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기분을 맞췄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엄에 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 대구에 시장하는 홍준표가 계엄을 하라고 옆에서 계엄에 동조를 했습니까? 계엄이란 기역자 말소리라도 들어봤습니까? 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거가 더러워집니다.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야 되고 그게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말을 하나 하더라도 정교하고도 정결하고도 순결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아부를 떨면서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 또 계엄을 막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예. 보십시오.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까지 김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차례 발의했잖아요.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 위법적인 일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이를 부결시켰죠. 그런데 점점 표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자는 철천지 원수짓을 했죠. 네. 한 후보가 친한계 의원 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게 홍 후보 질문 취지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계엄 선포 당일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었겠냐라는 질문에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탄핵도 안 일어난다. 탄핵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벌써 정치적 협상을 다 건다 이거야. 당대표는 대통령과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이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정치의 원칙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깐족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나. 저는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대통령 모셔봤잖아요. 대통령을 그 당대표가 깐족깐족하고 안 그러면 내가 탄핵시켜버리니까 당신 부인 영부인이죠. 같이 특검하는데 손 들어버릴 거야? 보이지 않는 위협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게.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 연장선에서 탄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참으로 가슴이 아프게 들립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김 여사를 저는 알질 못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진지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통이 터지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을 같은 당이 그리고 더더욱이 키워졌던 사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한동훈이가 솔직히 말해서 법무부 장관이요? 이름도 못 꺼내요. 이름도 못 꺼내. 자기 주제에 무슨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검사장 하면서 어디 다른가 지방에 예를 들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무슨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뭐 어디 지방검사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올려놓으니까 참 황당하죠. 황당해. 네. 그리고 키워놨습니다. 몸집을 키우고. 그것만 키웠습니까? 민정수석실 과거에 조국이가 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거기에 기능인 검증 기능, 사법, 소위 이 수사기관들, 사법부를 포함해서 모든 걸 갖다가 하게끔 한 그 검증, 인사검증하는 걸 전부 다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슈퍼파워를 했습니까? 그런데 적폐청산 하나 했습니까? 자기가 딱 데려놓고 화양연화, 저 이원석이 자기 동기, 사시 동기, 친한 친구 데려다 놓고, 법무장관이 아래 검찰총장 추천해서 데려다 놓고, 뭐 민주당 수사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적폐요? 맨날 적폐. 대통령을 한 두 번, 세 번, 그거 왜 안 하냐고 하면 적당히 넘어가고. 대통령 참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한동훈하고 그래서 같이 도매금입니다. 예, 그 양반 대통령,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 그 양반은 국무총리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에다가 국무총리. 예. 정말 참 이 한국 정치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한동훈을 키우는 모양이다 대통령. 좋지. 젊은 사람 키우는 거 참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동훈을 그저 막 올렸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그래서 나는 한바 중에 한바라고까지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는데 정확하게 6월 14일 날 7월 10일인가 언제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7월 14일인가 제가 어느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자꾸 대들고 이런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진짜 원수가 됐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해가지고 확인 딱 해서 그 다음날부터 딱 때렸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비판을 했다 이겁니다. 예.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한빠들한테. 지금도 한빠들 나 욕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나 원래 열심히 대통령이
뽑아줘서 이 키우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럴 수밖에요. 그게 바로 저의 증거입니다. 저는 저쪽 용산하고 통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통하려면 통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왜 통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훌륭한 일만 하고 국민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런 대통령 참 훌륭하다. 저런 대통령이 추앙을 받는 그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대통령이 고통을 받을까? 거기서 분노를 한 겁니다. 왜? 키워준 사람이 비수를 꽂고 브루터스 같이, 브루터스보다 더하죠. 이건 완전히 송장 만들었잖아요. 시체 만들었잖아요. 탄핵시킨 거 대통령, 현역 대통령 끌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역 대통령이 딱 있는데 그때는 탄핵도 당하기 전이에요. 한덕수 총리를 딱 불러냈죠. 불러내서 우리 여기 당으로 오시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당으로 간 거예요. 계엄 바로 며칠 뒤인가 이틀 뒤인가요? 무슨 하루 뒤인가요? 갔어요. 딱 세워놨어요. 마이크 2개를.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아마 그 순간. 얼굴에는 별로 인상도 안 좋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좀 불쾌한 얼굴이더라고. 그러면서 마이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거기 딱 세워놓고 한동훈이가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일요일 날 10시 반 중대 담화가 있다. 당대표와 한덕수 총리와 함께 한다. 하니까 전부 다들 봤지 않습니까? 온 마이크들이 다 와 있는데 딱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놀랬죠? 여러분들. 자, 대통령은 조기에 퇴진시킵니다. 로드맵 조기 퇴진 로드맵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국정운영은 총리와 저 당대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대통령 멀쩡히 앉혀놓고 무슨 말 이게 뭐냐면 이걸 바로 말해서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왜? 대통령을 엎어버린 거니까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정한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국정운영은 둘이서 한다. 이건 모반이에요. 모반. 엄밀히 따지면 반란이에요. 반란. 가택 연금 딱 시켜놓고 반란한 거하고 똑같은 국헌문란입니다. 이 죄가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통령 안 되면 한동훈이는 국헌문란죄로 피소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홍준표가 대통령 되거나 누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국헌문란을 그대로 놔두고는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쓰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 그럼 감방 가요. 감방 정도겠어요? 네. 더 혼나죠. 세상에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한동훈 후보는 홍 후보가 깐족되다라는 그 표현에 반발했지만 깐족될 정도가 아니죠. 네. 깐족되는 게 뭐 크게 그 말 홍 후보가 깐족되다란 말은요 코믹하게 그냥 분위기를 말한 거지만 매사에 전부 다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깐족하고 대통령을 괴롭히고 했다는 바로 그 표현이 깐족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역시 대선에도 나오고 뭐 여러 번 이렇게 큰 길을 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 표현하는데도 여유가 있고 조크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또 언어를 갖다가 조금 정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대응을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갑자기
당신은 아부하고 뭐 했다고 그냥 아부란 말을 갖다 원색적으로 팍 튀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 후보는 거기에 대응 안 했다는 것. 역시 대인이라는 키는 한동훈이가 클지 몰라도 키가 작은 홍준표가 거인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깐족대다. 그러니까 아부다. 계엄 책임이 있다 했는데 홍준표가 무슨 계엄 책임이 있습니까? 예? 이런 저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이 홍준표에게 계엄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낍니다. 이 나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